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휘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휘둘릴 수도 있지만 내가 기준을 잡고 버텨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한기수 매니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에 또 만날 수 있는 창구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무료 방송을 아주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흐름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큰 사이클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구간이 우리가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장세입니다만 오히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을 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3시 50분 무료 방송 힘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버텨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아니다, 팔아야 된다, 이러다 하락장이 오면 어떡하냐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글을 올려주신다면 한규수의 함께 끝나고 마감 전략 세울 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할지 보유할지 궁금한 종목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매수한 또 한규수 매니저님의 종목은 아쉽게도 오늘 시장 하락 때문에 같이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리뷰해 볼게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종목군들은 지수 시황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주가가 좀 밀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갔던 시점에서 제가 이제 다시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일부 주도 섹터권의 종목들 중에서 먼저 조정받았던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지없이 오늘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들도 밀리고 있습니다. 사이맥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고요. 추경 매수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역시 좀 밀리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미 긴 시간 동안에 대바닥을 찍고 바닥을 탈출하는가 싶다가 시장에 밀려서 같이 밀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주가가 그동안 오른 게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오른 게 별로 없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는 형태인데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던 분들이 불안하니까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시장, 최근 증권 시장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주식을 잘 모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종목을 막 던지는 투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도 그렇고 안 좋은 종목도 그렇고 같이 모두가 폭락하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언컨대 그러나 기업 가치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기업 가치가 성장성이 큰 종목들은 이번 조정 장세를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메스 같은 종목들은 강력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 이미 1차 상수의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면서 시세가 거의 나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안정이 되고 반등이 났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투매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매수는 전반적인 장세가 충분히 안정되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 가서 매수 여부를 고려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ISC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장유비 관련해서 어제 그저께 여러분께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 역시 밀리는 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차 상승의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좀 올랐죠. 이 올랐던 폭이 이제 다시 밀리고 다시 바닥권까지 근접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이제 반도체 섹터를 중시한 성장성과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종목이고 무겁게 올라갔죠. 무겁게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지면서 이 구간에서 물렸던 그 자금들, 여기 들어왔던 자금들이 여기서 물량이 다 털리는 겁니다. 물량이 털리고 나면 2단 반등이 나올 때 주가 반대세가 좀 더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간에서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투매까지는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그러나 매수 역시도 전반적인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필요하다, 좀 더 안전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HFR 보겠습니다.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솔리드 같은 종목들은 지금 아래꼬리를 많이 달면서 좀 안정이 됐는데 그동안 못 올랐던 HFR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현재 이 HFR 같은 종목들이 또 긴 시간 동안에 반등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반등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여기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관점이겠죠. 5G 관련주들은 역시 종목들 자체가 시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 매물, 투매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구간 밀집대를 깨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바닥이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투매까지 나설 만한 그런 위치는 좀 아니다. 그리고 다만 매수는 전체적인 장세가 충분히 안정이 되고 또 이 정도 선에서 충분하게 5일 이평선 정도로 회복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시장이 좀 더 안정되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리뷰를 보니까 좀 아쉬운 종목이 많아요.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뭔가 시장의 분위기하고 잘 안 맞은 그쵸. 종목도 있었고요. 소외받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리뷰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한기수 매니저님이 보는 오늘의 시장 어땠을까요? 저희 퀘스천 마크로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투매 유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투매 유발.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는 좀 잘 버티다가 그쵸. 갑자기 어디서 하락이 나오면 아 나도 투매해야겠다 동참하면서 종가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그런 형태고요. 그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오늘 선물 매도가 오늘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많이 팔 만한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해서 팔고 또 선물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고 또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매물들이 같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오늘 한 큐를 투매 유발이라고 했습니다. 투매가 아니라 투매 유발입니다. 투매라는 것은 시장 자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것을 투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투매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투매가 나올 만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투매를 할 수 있게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 유도를 한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도를 해서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그 종목들을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라든가 세력들이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투매 유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투매 유발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이제 그 297명에서 오늘 288명까지 조금 감소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을 했고요.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코로나19라는 재료가 등장하다 보니까 시장이 밀렸는데 분명히 코로나19라는 악재는 일단 선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증가세는 좀 진정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내일 이후에 다시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처음에 발발했을 때처럼 그렇게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때문에 코로나19는 분명히 최악의 국면에 이미 와 있고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는 약보합선에서 강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 하락세는 좀 과도하지 않으나라는 판단을 일단 여러분께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기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악재들은 있어요. 그러나 크게 시장의 흐름에 악영향을 줄 만한 그런 큰 악재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아침 초장에 선물 잠깐 매수했다가 쭉 매도를 지금까지 하면서 10,0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바로 개인 투자들의 투매를 유발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 개인들의 주도에 의해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거의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흔들어대면서 시장을 한번 조정권에 들어가고 그 조정권에 들어간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다시 그네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죠. 투매를 유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는 그렇게 큰 악재는 없습니다. 펀더멘탈은 분명히 이상이 없다. 그리고 수급에 의한 하락은 분명히 한계점에 올 겁니다.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한 주가 하락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선 지수가 멈추고 바닥을 찍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흐름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가자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쉬어가는 흐름이자 무너지는 형태는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아직은 이상이 없다라는 점에 말씀드렸고요. 미국 증시가 거의 빠지지도 않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오늘 하락까지는 좀 과도했습니다. 어제까지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오늘까지 미국 증시가 이렇게 탄탄한 하방 경기를 보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은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일단 먼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의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입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는 선에서 선물 시장에서 9,700개 정도 매도가 났었는데 지금 오후가 들어서 10,000계약 이상까지 매도가 났습니다. 보통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 매도 규모가 10,000계약이 넘어가는 선들에서는 클라이막스입니다. 매수에 있어서도 10,000계약 이상 매수하게 되면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현재 매도세가 10,000계약 정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단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빨간색 그림입니다. 이 빨간색 그림이 선물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 아침 초장에는 외국인들의 선물을 잠깐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듯한 양상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선물을 매도합니다. 지금까지 선물을 매도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특별하게 악재가 있는 것은 없어요. 악재가 있는 건 악재는 없었고 이 사이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매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이 지금 투매를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뭔가 의도가 된 매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이상이 있는 매도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수급에 의한 매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매도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수급 동향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내일의 한 수로 미리 예측해보죠. 자, 일단 지수 안정 우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수 안정 우선. 지금 다행인 게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오히려 나스닥 그리고 애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 그러면은 지수가 안정되는 걸 보고 나서 그때 종목을 좀 많이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제가 뭐 분석 드리면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이상은 별로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주식이라는 게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싼 가격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충분히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특별하게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들이 없는 것이 조금 부담입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린 것을 걱정했다라는 그런 기사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창궐한 상태에서 유동성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면 경제가 순식간에 작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걱정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도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곧바로 치고 가는 그런 반등까지도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악재들은 분명히 선 반영이 됐습니다.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급락을 이끌 만한 악재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선 반영이 됐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내일 이후부터는 시장에 분명히 하락세가 멈추고 최소한 하방 경직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그거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수급이 좀 살아나야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 투자들에 의해서 장세가 주됐던 장세는 이미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앞으로 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들에 의해서 시장이 안정되고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철저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이 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역시 좀 조심하면서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우리는 현금 비중은 약 30% 정도는 일단 확보를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현금 비중 30%를 확보해 놓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하락에 대비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현금 30%는 분명히 이 주도주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 30% 정도는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지수가 안정된 후에 시장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냥 빠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시장에 충분히 안정됐을 때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가능하는 게 맞다.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월봉 차트는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코스닥 한국 증시가 지난 13년여 기간 동안 1900에서 2200선까지 무려 13년의 기간 동안 박스권세가 형성됐습니다. 그 박스권을 이번에 5개월 동안 주가가 치고 올라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2600선대 매물들을 받아내면서 지금 이제 윗골을 달고 양봉이 연출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5개월 이평선 중심의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고 나면
그 매물들을 받으면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항선 돌파 외에는 차익 매물을 내놓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죠. 그 물량들을 소화를 해내는 과정이 전출되고 있는 것이고 월봉상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달에 곧바로 쉬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한 주 정도, 두 주 정도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다음 달 정도의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음 달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달까지도 기간 조정이 진행되면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코스닥도 이제 월봉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20년 내 최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현재 4개월 동안 지금 현재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봉 나왔죠. 그러나 역시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직전 고점대 매물을 받아내는 형태입니다. 역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연스러운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말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종목들은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조정을 받고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너무 극단적인 경계는 좀 자제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 봤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몇몇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라던가 마스크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쏠리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요? 한 큐로 보죠. 역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 오늘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럴 때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한미반도체 주도주로 난승부를 보겠다. 그렇죠. 네.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의 반등세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디서 꺾일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 종목들의 반등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장세는 좋은 주식을 한 번 정도 또 한 번 매집을 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부터 보는 종목들은 너무 큰 관점보다는 일단 짧게 보고 나서 시장에 좀 더 안정됐을 때 좀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주가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이에요. 많이 났던 종목인데 지금 눌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반도체 제조용 장비라든가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레이저 분야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이제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반기 쪽에 반도체 투자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반도체 장비주들의 반등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만큼 수급이 괜찮은 종목이에요. 조정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괜찮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의 성장 가치가 좋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현재 주가는요, 급등 후에 지금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하고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갔었죠.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급등 후에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도 원래는 이 정도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인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내일 정도까지 소폭의 추가적인 하락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분할해서 한번 정도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표가는 제가 11,200원 정도까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11,200원 정도면 자, 요 정도가 되겠죠. 직전 고점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가 될 겁니다. 목표가를 짧게 가지고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체가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짧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는 거니까 목표가 11,200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9,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 11,2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이신가 봐요. 채팅방에 보유하신 종목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5개에 대한 종목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알코올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저희가 접수되었고요. 그다음에 매지온 갖고 계신 분들도 있네요. 매지온 현재에서 들고 가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견 잠시 후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는 손실이 한 마이너스 10% 수준이라고 해요. 네. 이 종목 계속 가져가야 될지 이어서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PI 첨단 소재까지 이렇게 5분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면서 손절할지 가져갈지 의견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규수 매니저님 보내드리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또 무료 방송에서 만나주세요. 고맙습니다.